안녕하세요, 이은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일의 중요성을 아주 크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을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일이 삶에서 잠자는 시간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크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침대나 뭐 베개 이런 걸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만큼이나 좋은 일을 찾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보잖아요, 우리가. 워라밸을 생각하지 마세요, 청년 여러분. 근데 그게 되게 꼰대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하게 갈릴 수가 있거든요. 저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들려요. 워크랑 라이프에서 그렇게 분리되지 않는 일을 하세요처럼 저는 들려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네가 평소에 쉬어야 되는 시간에도 일 생각도 좀 하고 그리고 그건 밸런스 따지지 말고 일이 필요하면 일을 더 해. 너는 좀 일을 많이 해야 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내 라이프라고 생각이 들어도 밉지 않은 일, 싫지 않은 일, 억울하지 않은 일 그런 일을 하는 게 결국에는 진짜 밸런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테면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들이 쉬는 날에 해도 억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게 일을 한다는 기분보다는 삶을 산다는 기분에 조금 더 가깝고 그리고 이 일들을 해낸 다음에는 아, 내가 제대로 살았구나 라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일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았다는 감각도 같이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네 자랑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쉬는 날에 이 일들을 해도 재밌는 이유는요. 일단 정말로 제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이에요. 이런 게 일인 삶을 꿈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제가 하고 싶어 했던 일들에 대한 제안이에요. 그런 거를 해내다 보면은 분명한 성과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다음 일들이 기다려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저는 쉬면서도 그러니까 워라밸에서 이 라이프를 살면서도 워크를 한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쉬면서도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결국은 생각이 재료가 되는 일이어서 좀 잘 쉬고 여유를 즐겼을 때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생각과 영감들이 결국은 재료가 되는 거여서 이게 결국 일에 굉장히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쉬면서도 자원을 만드니까 사실은 쉬는 게 아닌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되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 그래요? 정말 행복하시겠네요. 뭐 그런 일 열심히 하세요. 라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혹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랑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는 이런 일을 끝끝내 찾아냈고 여러분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에게 이렇게 잘 맞고 삶이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삶처럼 느껴지는 일을 찾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물론 저는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의 직업은 바뀔 거예요. 일도 바뀔 거고. 근데 그럼에도 저는 두렵지 않은 게 한 번 이런 일을 찾아봤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다음에도 어떤 일들을 바라봤을 때, 아, 이 일이 나랑 잘 맞는다. 이 일을 하면은 일을 하면서도 삶을 산다는 기분이 들고, 삶을 살면서도 이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느낌을 준다는 그 이제 기준이 저에게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제 연애를 뭐 짧지만 여러 번을 거듭하면서 뭐 진짜 연애, 가짜 연애 이런 걸 따질 수가 없지만 사랑을 알려주는 사람 같은 거는 꼭 누군가에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을 끝낼 때 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너랑 이런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더 잘 맞는 사람을 이젠 진짜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고 진짜로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성취를 해보면 이게 그렇게 해서 맞는구나 하는 그런 성공의 프로세스라든가 특징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성공이라고 말하는 게 참 거창하고 부끄럽긴 한데 제 삶에선 진짜 큰 발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알게 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다른 일들을 저의 진로로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지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알게 된 이 특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우선은 네 정말로 누군가가 봤을 땐 이연 네가 뭐 하는 애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제가 뭐 하는 애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도 신기하고 근데 어쩌면 저는 이거를 라이브로 살아내고 있는 진짜 그냥 현대의 젊은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히려 그 수능을 진짜 엄청 잘 보는 사람보다
수능 점수가 낮았다가 올린 사람들이 그 수능 점수 낮을 때의 그런 답답함 같은 거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더 가깝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각설하고 저의 본론을 이야기하자면요. 일단은 내게 맞지 않는 일들의 특징을 알고요. 그 반대를 찾으면 됩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일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몸이 아픕니다.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몸이 아파지고요. 두 번째로 얼굴이 못생겨져요. 이게 뭔 소리야 싶겠지만 진짜로 점점 못생겨지는 기분이 드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그렇게 얼굴이 못생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일을 하는 미래가 기대되지 않아요. 이거를 잘하게 될까? 뭐 잘하게 될 것 같다는 기대는 아예 들지도 않고 잘하게 안 될 것 같아. 그냥 망할 것 같아. 그냥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므로 하면서도 불안해요. 이게 맞지 않는 일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몸이 아프다. 두 번째, 얼굴이 못생겨진다. 세 번째, 미래가 기대되지 않는다. 네 번째, 하면서도 불안하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를 생각하면 이게 막 나에게 찰떡이거나 막 재능이거나 천부적인 건 아니어도 그럭저럭 남들보다는 잘 맞는 일이라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의 반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남들보다 이 일이 할만하다. 두 번째, 안색이 편안하고 좋아진다. 세 번째, 더 잘하게 될 것이 기대된다. 네 번째,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저는 그런 일들을 살면서 여러 가지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어릴 때 했던 그림이 그랬고요. 그리고 나중에 배우게 된 수영도 그랬고, 요가도 그랬고, 그리고 자전거도 그랬고, 글쓰기도 그랬습니다. 이게 남들은 하다가 그냥 수영 학원도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재밌어서 계속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수영을 하면서 점점 혈색도 좋아지고, 그리고 제가 내일은 이제 오리발 하게 되네, 내일은 다이빙 하게 되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을 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중요한 것을 삶에서 놓치고 있다는 기분이 들고 그랬었어요. 그런 일들이 저에게 잘 맞는 일이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버는 일 말고도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좋은 거고 적성이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에게 맞지 않는 일들은 저를 못생기게 했다고. 저는 공부랑 디자인이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은 제가 진짜 오래 그려도 손목이 아프지가 않았어요. 뭐 손목이 아플 정도로 오래 안 그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신기하게 공부는 진짜 조금만 해도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진짜 이상하죠? 그리고 지루한 표정을 짓게 되고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디자인을 하면서는 제가 진짜 항상 소화가 안 되고 식도가 타들어가는 듯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학생일 수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혹은 일반적이게도 공부가 체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회사원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회사 일이 체질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학교랑 회사는 말해주지 않아요. 왜냐? 공부시켜야 되고 일 시켜야 되거든. 근데 그 기관들은 사실 내 삶에 큰 상관을 안 해요. 알 바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내 삶이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살아내고 있는 주체니까. 여러분은 진짜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공부가 잘 맞는가? 내가 진짜로 회사 일이 잘 맞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그냥 그럭저럭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뭐 공부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갔어요. 그럼에도 저는 공부가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회사도 나쁘지 않은 회사 갔죠. 마지막에 다녔던 곳은 대기업이니까. 그럼에도 저는 맞지 않는다는 거 알았어요. 제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너무 숨이 찼고 누군가는 그거를 어렵지 않게 해내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어렵지 않게 해내는 것들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들을 누군가는 되게 힘들어하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일을 왜 저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하는 일들, 그게 본인에게 꼭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가 강요하는 공부나 뭐 취업이나 뭐 이런 거랑은 또 상관이 없는 어떤 특수한 영역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적성 검사를 하면 정말 많은 직업군들이 나오잖아요. 한 50가지, 100가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로 여러 가지 모습의 당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지표, 그것만 맞으면 돼요. 그것 내에서 나에게 맞는 일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생각이 드는 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듣고 싶어졌고요. 댓글에 그런 것들 남겨주시면 또 소중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라오는 모든 댓글을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사랑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멀리서 응원을 보내며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